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집중 분석으로 시장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 나간 대로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네. 한창 조선주가 좀 좋을 때였던 것 같은데 사실 조선은 여전히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유효합니다. 트럼프가 딱 집어낸 섹터이기도 했고요.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다 보니 일단 조선업 자체도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정국이라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인지 11월 후반 이후부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조선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11월 초에 이제 큰 움직임을 보인 섹터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이후에 굉장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섹터가 조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탄핵 정국에서 상대적으로 조정받는 다른 섹터 대비해선 저희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금융 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100% 달러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외부 변수상으로 상당히 유리한 직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이제 대체적으로 조선주를 팔고 계신 분들의 주체를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오히려 지난 금요일에 조정이 좀 클 때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늘렸던 거를 감안하면 저희는 업황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시장이 조정받는 것 대비한 상대적인 부담 정도는 있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섹터 대비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고 최근에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사실 그 달러로 이제 대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개인들이 일단은 확실히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딱 그 청사진에 아무래도 해군의 국방 강화 움직임도 깔렸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화석연료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우리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조선업이 누릴 수 있는 그 수혜 범위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꼭 집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산 관련 조선 부문이 아무래도 좀 컸던 것 같고요. 지금 미국 내에 있는 그 군함을 제조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비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조선 업체들이 제 시간에 제대로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시성을 이제 외부의 손을 빌려서라도 조금 채워 넣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은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주가 나온다거나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오히려 국내 조선업체들 입장에서 구체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가깝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도 화석연료 수송선에 대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천연가스 수송선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이 워낙 국내 업체들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언제든 발주가 나온다라고 해도 국내 업체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영향이 주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만약에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한 50%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쪽에서 이제 신규로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거 발주도 예상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리고요 한화오션 쪽에서 처음으로 딱 스타트를 끊어준 게 MRO 쪽입니다.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보니 한화오션도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이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MRO가 참 좋은데 우리가 그 기회 비용까지 따져본다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일단 MRO가 워낙에 그 K조선의 새로운 먹거리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먹거리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발주량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방산 관련된 MRO에 투입될 인력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진행을 할 텐데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정 비용을 저희가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MRO에 대한 계약 물량이 좀 뜨문뜨문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일단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 빠른 속도로 발주가 나와서 조선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물량으로 자리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당장의 그 수익성 놓고 봤을 때는 시간도 좀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이제 조선하면 지금 뭐 슈퍼사이클, 장밋빛, 호황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좀 작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도 이제 추가 수주 이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2021년부터 최근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저희가 친환경 선박 그 교체 발주를 많이 진행을 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선박 중에서 교체가 된 비율은 한 7%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뭔가 단순히 이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같은 걸 조금 이제 정비한다거나 수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친환경 규제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획기적인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교체 발주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선박 중에서 7%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인지라 여지가 저희는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여전히 그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무역주의를 좀 강화하다 보니까 그 물동량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급감할 거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최근에 컨테이너 선박들 운영하는 해운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긍정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컨테이너 선박이 지금까지 발주 나온 흐름을 보면 저희가 2021년, 2년에는 주로 이제 완전히 초대형 18,000TEU에서 23,000TEU급 정도가 발주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네오파나막스급에 해당하는 한 8,000에서 12,000TEU급의 선박이 집중적으로 발주가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그 하위급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추가로 발주가 나와야 된다는 걸 감안하면 내년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교체 주기를 멈추기에는 지금 규제 자체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선박은 어쨌든 정시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속을 늦출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봐도 너무나 성장성이 있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밸류를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 여기서 그 눈높이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당연히 ROE가 높게 나와야지 이제 PBR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이미 상반기부터 약간 조선 업체들이 이제 한 자릿수의 중반대 정도에 해당하는 영업 마진을 보이기 시작했고 내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높은 그 선가의 선박들을 수주한 거를 매출로 실현을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 정도에는 ROE 레벨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2010년에 보여주었었던 그런 고부가 그 선종에 해당하는 선박들을 만들었던 때보다 이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실적 시즌을 지날수록 저희가 봤을 땐 밸류를 높이기에 조금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 실적 중요하죠. 내년에 실적 시즌까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업사이클 구간 속에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당연히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자재로도 시선이 가기 마련인데 그쪽 밸류체인도 안정적인 성장 발판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오히려 기자재 업체들의 성장 동력이 더 높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국내 조선 업체들도 내년에 더 많은 선박을 건조를 할 예정이지만 지금 기자재에 대한 밸류체인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야드들이 이제 좀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니즈는 국내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로 많이 수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베타가 더 기자재 업체들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기자재를 더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조선과 기자재, 지금 최근에 조정만 봤을 때는 좀 걱정되지만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이 여전히 충분한 섹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연구위원님의 조선과 기자재 각각의 최선호주 그리고 업종 투자를 또 고려하는 투자자를 위한 전략까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완성조선 업체는 HD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제 기자재들 중에서는 친환경 관련된 선박을 만드는 필수 기자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HD 현대마린 엔진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저희가 봤을 땐
좋은 실적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밸류로 부각이 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참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기자재에 대한 그 최선호주로 추천을 하고 있는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존의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왔었던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엑시 전략을 취하면서 수급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러한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지분율이 높았는데 이제는 5%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좀 꺼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인내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많은 회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인내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밸류의 매력이 더 부각되는 시기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조선 안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쪽에서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